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유연입니다. 네, 글로벌 수소 시장이 2050년 이거 숫자 제대로 쓴 거 맞나요? 3천조래요. 3천조 원의 부가가치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수소 경제를 겨냥한 사업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소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수소 산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 어딜까요? 예리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국내 최고의 경제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수소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 미래가 있다. 화석 연료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석유가 고갈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수소 경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 글로벌로 봤을 때 탑 레벨이죠. 탑이라고요? 네. 괜찮은 섹터 추천 좀. 최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수소 관련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 수소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 미래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소가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실 한 2차 세계대전 아니면 오일 쇼크 때 이럴 때도 수소가 이슈가 됐었어요.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을 해서 불안감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수소 얘기가 나와요. 위기가 생기면은 얘기를 하다가 위기가 없어지면 사그라들고.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위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석유가 없어지는 세상을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탄소 중립 시대의 그 화석 연료, 인류가 몇백 년을 사용해왔던 화석 연료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대안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밖에 없어요. 태양광이나 바람. 근데 태양과 바람은 해가 뜨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안 불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태양이 뜰 때는 전기가 확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확 없어지다가 그러면 그 나왔을 때 이거를 저장을 해보자 라는 수단으로 수소가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전기를 얻은 다음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와요. 네. 수소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해볼까? 그러다가 아유 너무 어렵다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야 우리가 전기로 다 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면 비싸고 어렵지만 그래도 수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싸고 어려우면 일반 사람들이 대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안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수소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수소가 어느 부분에 많이 좀 쓰이게 될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 조명, 우리의 건물에 나오는 전기,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수소라는 거는 일종의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차는 차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다니다가 차가 가야 될 때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을 해요. 그럼 이 발전기를 뜯어다가 비행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비행기용 수소 연료전지가 돼요. 기차, 디젤 기차가 다니는 거에다가 수소 발전기를 넣어놓고 갈 때 전기로 쓰면 돼요. 건물에서도 수소를 갖다 넣어서 발전을 하면서 그럼 건물용 연료전지가 돼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수소 에너지의 꽤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앞서서 글로벌 시장 부가가치가 2050년까지 3천조 원 이렇게 창출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혀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를 바꾸고 싶은 거다. 그럼 수소 경제라는 거는 화석 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생산 설비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배도 그쵸. 새로 만들어야 되죠. 파이프라인도 새로 만들어야죠. 차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3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3천조가 들어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죠. 엄청 비싼데도 수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싼 걸로 하면 화석연료가 제일 싸요. 석탄이. 화석연료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수소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수소차잖아요. 예.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꽤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소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뭘까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차하고 전기차. 수소차.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기차가 오히려 안 된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배터리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차라는 어마어마한 동체를 운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수소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그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그런 문제는 친환경차의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경쟁. 배터리가 과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수소가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전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재생에너지가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기차를 써요. 근데 전기차가 이제 간헐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를 저장하려면 수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수소가 있으면 수소차를 쓰면 되죠. 네. 결국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지형적인 환경 그리고 인프라적인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공존할 것이다. 그쵸.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2018년에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처음 공개했는데 지금까지 쭉 전기차가 더 앞서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따져봤을 때 나 그 바로 알죠. 왜요? 전기차는 테슬라가 만들고 수소차.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정답입니다. 진짜요? 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답이에요. 오. 단기적으로는 근데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가 없어요. 네. 근데 누가 사겠어요? 이 문제를 한 40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충전소 업자는 아니 수소차가 있어야 내가 충전소를 만들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수소차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수소차 업자는 아니 충전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수소차를 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네. 이슈를 수십 년을 해왔어요. 네.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충전소를 만들고 이렇게 차를 만들고 하자. 이게 뭐냐면 딱 스크럼 짜는 거예요. 팔짱 끼고 배신하기 없기. 너 충전소 만들어. 나 차 만들고 다 같이 그런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앞으로 전기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현재 있는 전력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보급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현재 굉장히 앞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차를 살 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를 가지고 차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을 차를 잘 만드냐,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차는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지 이 동력이 수소냐 전기냐는 그 다음에는 부차적인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갖추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UX,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들어요. 지금 현장에서 자동차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야, 사람들을 만나서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사실 동력은 그 다음 문제더라. 그럼 우리도 앞으로 개발 계획을 할 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 수소 산업이라는 게 예. 아까 그 전기를 저장하는 거라 그랬는데 예. 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소 자체가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수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순수수소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냐면 화석연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그 화학식을 보면 네. 탄화, 갑자기 수소. 난 문과야. 그러니까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수해리 밴드. 탄화, 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소. 또 어디 붙어 있냐면 네. 물에 붙어 있어요. 네. 네. H2O.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탄화 수소에서 C를 잘라요. 네. 그러면 수소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 그리고 H2O 물을 잘라요. 그러면 O가 빠지고 수소가 남죠. 네. 그럼 수소가 돼요. H하고 O를 물에서 자르는 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수소가 남았죠. 네. 그럼 이 수소를 수소하고 O를 붙이면 네. 전기가 나와요. 와 진짜 이래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야, 미래다. 대단하시네요. 느낌이 전문가분들. 미래네. 예. 이렇게 생산된 수소가 그러면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예요? 전지에 대한 상식.
네. 1차 전지는 우리가 건전지라고 불러요. 건전지가 있으면 전기를 쓰고 다 쓰고 나면 버립니다. 듀라셀 이런 거 1차 전지. 아, 다 우리가 쓰는 우리가 건전지가 쓰는 다 1차 전지예요. 그렇죠. 그럼 2차 전지는 전기화학적인 반응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을 2차 전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그 뭐 핸드폰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게 2차 전지. 그 수소 연료전지, 아까 제가 발전기라고 설명드렸던 수소 연료전지를 우리는 3차 전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3차 전지라고 얘기하면은 연료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장치. 그거를 3차 전지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집어넣으면 산소를 집어넣으면 둘을 만나게 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얘를 3차 전지라고도 하고 연료전지라고도 하고 수소 연료전지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은 너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쓰는 모든 곳에 쓸 수 있어요. 전기는 나오는데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고 진동과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캠핑카 용도로도 시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더 크게 가면 차에서도 쓸 수 있고 좀 더 크게 가면은 배에서도 쓸 수 있고 이게 다양한 곳에서 그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의 구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정부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올해 예. 설정한 목표치인 180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던데 여전히 구축이 더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먼저 해라 이것 때문인가요? 아,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공급단에선 좀 해소가 됐어요. 마찰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요? 왜요? 지역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생기는 거, 에너지 인프라가 생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터지는 거 아니야? 괜히 뭐 위험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게 되면 다 반대를 해요. 우리 그럼 전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냐? 아파트에서 충전소 만들려면 갈등 생겨요. 나는 내연기관차 타서 나 충전소 필요 없는데 왜 그거 주차 공간 하나 다 잡아먹냐? 그래서 분여회에서 또 싫어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분여회에다가 또 이렇게 뭐 행사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역의 수용성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이 수용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네. 이 문제는 어떤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고 정무적이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 글로벌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탑 레벨이죠. 탑이라고요? 예. 전 부족할 줄 알았는데. 아. 탑이에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 그러니까 네. 안 해요 다. 근데 딴 데가 안 한다는 거는 예. 미래가 안 보이기 약간 때문에 안 하는 거 노답이라서.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정말 답이 없다. 어.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답이 없는 거 아는데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가 들든. 근데 우리나라는 수소 관련한 사업들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수소차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소차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료전지 관련한 부품들이라든지 거기에 탱크 기술이라든지 이거를 기반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갖춰져 있다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은 글로벌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 정도 수소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근데 외국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있죠. 있는데 다 개발 그때 했었는데 네. 이거를 공격적으로 진짜 만들어내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거 우리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못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선점해보자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연구소 단에서는 다 개발이 됐는데 야 이거 차 만들어봐야 안 팔릴 것 같은데 좀 네. 이따 하자라고 해서 다들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까에 대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빨라요. 필요하된다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외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수소 정책 관련해서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수소차 만들면서 정말 소외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들 네. 이제 슬슬 글로벌하게 입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 파트너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같이 수소차를 해보자라고 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전 세계 1등 석유 회사 사우디의 아람코 전 세계 1위 자동차 부품 회사 보쉬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이거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후발주자여서 맨날 남의 거 갖다 쓰고 눈치 보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가 있어요.
그럼 야 이게 시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진짜 1등이면 우리가 진짜 막 글로벌하게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소재 회사 에이, 그런 그래도 부품에서 글로벌하게 갑질하면 안 되죠. 갑질하면 안 되는데 아 방송인이라서 에이. 그 단어에 민감합니다. 에이, 갑질. 연예인이세요. 에이. 글로벌 패러다임, 에이. 글로벌 패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이끌어간다. 예. 그것처럼 아 나랑 같이 합시다라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네. 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면 막 가슴이 좀 두근두근할 때가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은 언제쯤 수소경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정도? 아 이게 멀었죠? 네, 멀었죠?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한 7%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느 세월에다 끌어올리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제 거예요. 생각에 저 죽기 전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 기술이 진짜 언제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네.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그때 썼던 표현이 뭐였냐면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차는 수소차가 되도록 하겠다. 그 얘기는 20년 후에는 내가 수소차를 대중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만난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쯤 대중화될 것 같으세요? 한 20년 걸리지 않겠냐. 왜 20년 전에도 20년이라 그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왜 또 20년이야? 이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 2050년 탄소 중립. 네. 2050년까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화석연료를 다 퇴출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유럽에서 발표하고 일본에서 발표하고 중국에서 발표하고 한국에서 발표하고 그러면 언제 시장이 열릴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의 개발 계획들을 봐야 돼요. 수소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그룹이 2023년에 3만 톤, 2025년까지 28만 톤을 얘기하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 어떻게든 수소 28만 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근데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예? 안 지켜질 수도 안 지켜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돈을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 네. 내가 이 돈을 집어넣어서 공장을 만들어요. 이미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공장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생산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말로 제가 25년까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하고 내가 돈을 집어넣어서 삽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뭐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 정도는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년 이후가 되면은 약간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 부분들이 나와야만 한다. 네. 수소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금 아까 방금 SK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중에 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와 단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시장이 언제쯤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산업들은 현재 어떤 식의 패턴들을 보이냐면 일종의 테마주 같이 엮여서 돌아가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테마주가 있고 뭐가 있긴 있는데 있는 기업들이 분류가 되는 테마주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딱 이슈가 생기면 쭉 올랐다가 뉴스가 좀 사그라지면 내려오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테마주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실제로 그게 없는 회사들이 테마주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회사는 테마주가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긴 하지만 좀 오래 가지고 있을 때도 크게 망하진 않고 그 이 세계가 열렸을 때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게 있는 회사.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사면은 뭐 1년, 2년, 3년 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오를 거예요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테마주 투자로 접근을 하되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사놓으면 테마주 올라갔을 땐 기분 좋고 빠질 때 아예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장 좀 더 좋아지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테마주가 이슈가 됐을 때 야 간댄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 그때는 좀 안 돼. 위험해요. 늦었어요. 가즈가 예, 그럼 차라리 테마주는 올라갔다 또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내려올 때 그냥 뭐 좋은 회사 사놓고 뭐 회사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언젠가 또 테마 한번 또 불겠지. 아, 라는 맞아요. 기대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테마주 투자로서 그런 성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현재 가장 핫한 산업인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수소 얘기를 그 전문가분들하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내연기관은 우리가 100년 뒤쳐져 있었는데 이거는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됐고 많은 분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스토리의 연장선. 진짜 수소 바보들이 수소 왕을 만나서 네. 아 아닙니다. 수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역시 수소죠. 네. 다음 주에도 서른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